모르는 사람들이 보시면은 저 몬스테라 병든 거 아니야? 너 병든 거 잘못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잎 한 장에 50만 원이 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집에서 열심히 재테크를 하고 있는 긍정 언니예요. 여러분 혹시 식테크에 대해서 아세요? 식테크란 식물 재테크의 합성어인데요. 코로나 시기가 길어지면서 집에서 반려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희귀식물 키우기가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연예인들도 보면은 TV에서 종종 희귀식물 키우는 분들이 나오죠. 악동 뮤지션의 그 남자분이랑 또 정재영 작곡가님도 키우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대표적인 그 식테크를 할 수 있는 식물이 바로 제가 들고 있는 이 알보 몬스테라라는 식물이에요. 이파리에 보시면 하얀색이 섞여 있죠. 모르는 사람들이 보시면은 저 몬스테라 병든 거 아니야? 너 병든 거 잘못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잎 한 장에 5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식물이에요. 사실 저도 알보 몬스테라를 알게 된 게 몇 년 전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알보 몬스테라 잎 한 장에 10만 원대였어요. 근데 그 10만 원대도 제게는 비싸 보였고 다른 사람도 역시 비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후에 가격이 안정되면은 그때 예쁜 알보 몬스테라를 키워야지 하면서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웬걸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희귀식물은 사실 주식처럼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가격이 최고가일 수도 있고 또 내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최저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약 200여 개의 식물을 케어하고 있으면서 단순 취미를 넘어서 지금은 든든한 제 부수입 수단이 되었어요. 월 평균으로 계산해 봤을 때 100만 원 이상의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계절에 따라서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어요. 겨울은 약간 비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몇십만 원에서 또 여름이나 봄, 가을 이럴 때는 몇백만 원까지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이렇게 식테크로 인한 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래도 월 평균으로 했을 때는 약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 거라서 저 같은 전업주부가 하기에는 정말 괜찮은 재테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직장인들도 퇴근 후에 그때 식물을 관리하거나 뭐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주거나 하면 되니까 사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식테크도 같이 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식테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구독자님들께도 제가 하고 있는 식테크가 과연 뭔지, 그 중에서도 알보 몬스테라는 뭐고 또 어떻게 삽목을 해서 번식을 할 수 있는지 그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오늘 샅샅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사실 일반 초록 몬스테라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몬스테라 키우기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싼 걸까요? 키우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왜냐면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수입이 금지되었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식물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병이 있는데요. 바나나 선충병이라는 게 지금 알보 몬스테라에서 발견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식물 수입이 금지가 되었어요. 그 바나나 선충병은 뿌리에 생기는 병인데 그 토양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현재 국내 수입이 금지돼 있어서 국내에서만 자급자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알보 몬스테라가 비싼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사실 씨앗이 맺히긴 하는데 심으면 알보 몬스테라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초록 몬스테라가 태어나요.
그래서 씨앗으로 대량 증식을 할 수 없다는 점이 가격 상승의 원인인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알보 몬스테라를 삽목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를 잘라서 여기 뿌리를 받아서 이렇게 마디마디로 이렇게 뿌리를 심어서 삽목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번식이 어렵다는 점이 한 가지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요 뒤에 있는 이 식물은 무늬 몬스테라라는 식물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알보 몬스테라랑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얘는 이렇게 조금 약간 무늬가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찍혀 있는 게 알보와는 사실 다른 종류예요. 근데 이 개체는 조직 배양이 가능해요. 조직 배양이 가능해서 대량으로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보 몬스테라에 비해서 가격이 높지가 않아요. 이 정도만 해도 10만 원대에서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개인 판매자에게 말이죠. 온라인은 조금 더 가격이 비싸요. 알보 몬스테라가 잘 자라는 온도는 18도에서 25도예요. 그러니까 평소 그 가정집 그 거실에서 키우기 참 적합한 식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열대 식물의 특성상 고온 다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약간 가습기 옆에 두고 키운다면 습도가 맞아서 더욱 생장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풍은 모든 식물이 그렇지만 잘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겨울에는 항상 문을 열어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를 물을 주고 난 다음에 공기 흐름이 좋게 해서 흙 마름이 좋을 수 있도록 틀어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몬스테라는 잎이 계속 작고 찐잎도 잘 안 나온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봄, 가을로 비료를 주신다면 잘 클 수가 있습니다. 알비료를 주셔도 되고요. 액상 비료를 물에 희석해서 주기적으로 주신다면 생장에 더 도움을 줄 수가 있겠네요. 얘는 찢어졌지만 얘는 찢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 조금? 이 뒤에 있는 녀석은 얘는 안 찢어졌어요. 그쵸? 안 찢어졌는데 이렇게 어떤 거는 찢어지고 어떤 거는 왜 안 찢어졌느냐, 이게 무슨 특별한 그런 품종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가끔씩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품종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몬스테라는 덩굴성 식물이기 때문에 지지대를 해주면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커요. 그럴 경우 아래에 있는 식물은 이렇게 잎이 찢어지지 않아도 햇빛을 맨 처음에 윗잎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잘 받지만 위에 가는 잎일수록 더 커지고 또 아래에 있는 잎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식물에게도 빛을 공급해 주기 위해 위에 있는 식물이 잎을 찢어가면서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잎이 너무 크고 찢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바람이 불면은 많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잎을 찢는다는 설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위로 올라가고 잎이 커질수록 잎은 찢어진다는 점 기억하세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알보 몬스테라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잎 한 장에 몇백만 원씩 하는 알보 몬스테라보다 더 희귀하고 비싼 식물이 많이 있어요. 저는 주식 투자도 하지만 일정 부분 또 다른 희귀 식물 구입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용이라기보다 투자라고 보면 더 좋겠네요. 고가 식물을 안 죽이고 잘 키운다면 나중에 그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지만 사실 식물을 죽인다면은 그 투자 비용이 영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가 큰 재테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상 구입을 해도 식물 가격이 주식과도 같아서 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목을 잘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그래도 가격 방어 잘 되고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알보 몬스테라를 식테크 식물로 오늘 추천드렸고요. 선뜻 나는 몇십만 원 하는, 몇백만 원 하는 알보 몬스테라를 사서 지금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일반 초록 몬스테라나 또 한 단계 낮은 무늬 몬스테라를 구입하셔서 키워보시고 또 삽목도 하면서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엔 본격적인 식테크를 위해 알보 몬스테라 삽목하는 동영상을 갖고 올 텐데요. 자르는 모습부터 삽목하는 모습까지 상세하게 담겨져 있으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